이번에는 세 번째 시언어 수업이고, 오늘은 변수, 자료형, 그 다음에 대입하고 초기화, 이거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 먼저 중심적으로 보고 상수를 한번 볼 거다. 그래서 오늘 핵심 뭐다? 변수, 그리고 밑에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볼 거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복습,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 헥사데시멀 같은 경우는 16진수를 의미하고, 이 뒤에 있는 데시멀이 10진수를 의미한다. 사람이 쓰는 숫자 체계를 10진수라고 하는데, 앞에 10이 붙은 이유는 뭐다? 10개의 문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16진수인 이유는 16개의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고, 이렇게 우리는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를 같이 16진수 나타내서 그거를 계산할 수 있다. 넘어가서 이 미국 정보 교환용 표준 코드인 아스키를 알아볼 건데, 아스키에는 왼쪽 이렇게 조금 특별한 기능을 가진 이러한 의미들, 이런 것들 나중 C 언어에서는 escape 시퀀스로 조금 연관돼서 나올 건데, 뭐 아까 이 알레트라고 해가지고 경고 물리는 거가 여긴 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16진수로 되어 있다. 아니면 10진수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되어 있다는 거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출력 가능한 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영어 단어들이 됐다. 영어 단어. 한국어는 아스키 아닙니다. 미국 정보 보안용 표준 코드라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이 이 윈도우가 멀티바이트라서 뭐 2바이트 정도로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뒤에 그 부분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토큰 부분은 다시 한번 볼 건데, 우리 키워드, 그 다음에 식별자인 아이덴티피어, 상수인 콘스턴트, 그 다음에 문자열 리터럴인 스트링 리터럴, 그 다음에 연산자 오퍼레이터, 펀츄에이터 해가지고 우리 문장 부호가 있다. 그래서 C 언어 키워드가 과연 무엇일까? C 언어에서 정의해 놓은 그러한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히 이거를 자료형도 있고 앞에 문법에서 사용하는 그 두 와일문이라던가 포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름이라고 한번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런 규칙들이 조금 있는데, 우리 건 식별자 부분을 보면 이거는 이름인데, 그리고 이름들이 변수, 형식, 함수에서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헤드에서 그런 이름들을 가져와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상수 부분인데, 상수 앞에 이렇게 붙여가 이 프리픽스로 앞에 붙여가지고 의미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웠었고, 그 뒤에 붙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고 지수 표기 부분 같은 것도 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여기 쪽에 나오긴 하는데, 사실상 콘스트여서 상수 부분 좀 간격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이 작은 따옴표하고 큰 따옴표를 앞에 이 역슬래시가 있는 이유는, 이 따옴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법 인식되기 때문에 그걸 문자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 역슬래시를 붙인다. 그래서 역슬래시를 출력하기 위해선 역슬래시 두 번을 통해서 얘가 문자구나 라는 거를 이 시어는 문법에는 그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문자와 상수죠? 상수하고 리터럴의 차이가 무엇일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두 개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싶긴 한데, 뭐 사실상 상수를 리터럴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무튼 돌아와서 문자열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앞에 L이 붙을 수 있다. 이 L이 붙는 거가 와이드 문자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사용할 때는 L이 붙여져야 된다. 뭐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하고 문장부 해가지고 이제 연산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산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문장부 관련된 거가 있다. 이제 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볼 건데, 우리 전에 했죠? 커서를 이 변수 쪽에 커서 올리면 얘가 지역 변수라는 거를 알려줘요. 근데 이게 지역 변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왜 지역 변수 안 나오냐? 그래서 이거는 함수 안에 서론되어야지만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스코프룰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나중에 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변수라는 거가 변할 변자의 샘수를 사용해서 뭐 변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하고, 뭐 상수는 항상 상자의 생수라서 뭐 항상 같은 숫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뭐 봐서 이제 밑에 거 보면 식을 수정할 수 있는 L 밸류가 되는데, 이 L 밸류 쪽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식별자 쪽을 보면 이제 이름이 있는데, 이제 변수, 형식, 함수 그런 거의 이름들 다시 한번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변수 이름에도 규칙이 있다. 그래서 이 규칙들이 조금 많은데, 이런 것들 솔직하게 표준 기준이라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로 간다 보면 뭐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한글 같은 거 솔직히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넣으면 그냥 안 되는 기준. 변수 식별자 했을 때 안 되는 건 또 뭐냐? 앞에 숫자를 붙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특수 문자 같은 것도 우리 이렇게 하면 애가 이식을 못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클래스. 이게 저장소 저장 쪽인데, 여기 보면 타입 디파인은 조금 예외적인 걸로 보고, 외부에서 호출하기 위한 외부 익스턴, 그 다음에 정적 변수인 스태틱, 그 다음에 오토 같은 경우에 지역 변수를 의미하는데 뭐 생략 가능해가지고 사실상 아는 사람이 잘 없는.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 즉 저장하는 것이 레지스터다. 그래서 레지스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한번 말하자면 그냥 계속 우리 컴퓨터에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를 가장 자주 하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까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크게 넣긴 했는데, 그래서 뭐 아주 크게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굳이 안에 스태틱을 넣으면 일단 이건 지역 변수에 대한 개념부터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함수 하나 선언할 건데, 함수 선언하는 법은 이렇게 앞에 자료형은 나중에 반환할 거라서 이렇게 인티저로 이렇게 반환할 거면 이렇게 인티저. 만약에 반환하기 싫다 하면 이렇게 보이드 넣어가지고 자료 그냥 반환하는 그런 값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나중에 되면 이거 앞에서 선언해가지고 뭐 프로토타입 같은 것도 한번 볼 건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거고, 함수 호출할 때는 어떻게 호출해야 되냐?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 참고로 컨트롤 눌러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함수 찾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이 sum 함수를 만들어서 변수라는 걸 하나 넣어서 그냥 보면서 하죠. 여기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실질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14번, 15번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뭐 13번, 16번도 사실상 코드가 실행되긴 하는데, 자 그렇게 보면 이 변수라는 거가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 변수니까 이 함수 안에, 즉 이 13번에서 시작돼서 16번 이 함수가 끝나면 이 지역 변수는 더 이상 수명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쓴 다음에 만약에 애를 다시 불러온다면 다시 애 수명을 13번, 즉 함수의 시작에서 할당하고 16번에서 할당 해제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다. 물론 저게 완고하게 맞다라고 제가 표현하기에는 그거는 애매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이 부분을 어 조금 더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지금 설명하기에는 어떤 거냐면 이 살짝만 맛보면 이 디버그 모드 말고 우리가 릴리즈 모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가 있는데 이 릴리즈로 했을 때는 애가 이제 최적화를 해서 이 인티저 같은 이런 코드들을 직접 할당 안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최적화를 통해서 이 지역 변수로 이 스택을 할당하지 않을 수 있다. 지역 변수는 스택으로 할당하고 스택이란 공간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 외부 변수나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전역적인 수명 갖고 있고, 뭐 수명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스태틱 스토리지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정적 변수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역이나 아니면 외부나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변수의 수명이 유지되고,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측정하기가 계속 애가 쓰고 지우고 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 이 오토, 우리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 스택을 사용하는데 그 스택이 지역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 지역 변수를 하기 때문에 함수 시작될 때 이렇게 스택을 할당해서 그 공간을 만들고 함수가 끝날 때 없애기 때문에 이 보통 함수라고 합니다. 이 함수가 끝나면 n은 사라지고 함수 시작될 때 n은 할당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그래서 이런 수명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 이 지역 변수가 아니라 사실 지역 변수가 나오긴 해요. 여기. 지역 변수가 나오긴 하네요. 솔직히 여기서 정적 변수가 나왔으면 약간 기대했는데 지역 변수라고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차이를 설명할까를 살짝 고민하는데 이렇게 보여도 그냥 옛날 시어나 예제처럼 보여드리는 게 살짝 나을 것 같아요.
우리 sum 함수부터라고 그 안에 이제 printf 통해서 색출하죠. 퍼센트 데키멀입니다. 우리 아까 데키멀이란 뜻 배웠죠? 십진수를 출력한다. 그래서 테스트 넣고 이렇게 하면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뭐가 나오냐? 5가 나오겠죠. 근데 조금 더 이걸 재밌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테스트의 원래 값에 더하기 10이다. 라고 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1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 한다고 해도 이거는 함수 시작되게 되면 15가 계속 출력돼요. 근데 만약에 이 변수의 수명이 정적의 수명을 가진 스태틱이다. 그러면 애가 15, 25, 35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냐.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애가 수명이 일단 그렇게 가진 특징이 있고 시작할 때 딱 n은 정확하게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부터 n은 5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메모리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기능 있으니까. 어이쿠야. 릴리즈라서 제 생각에 이거 조금 저희가 아까 릴리즈 특징 맞죠? 좀 애가 특이할 수 있다고 보시면 지금 애가 썸 함수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면서 출력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어디 보자. 그 값이 어디 있으려나. 일단 printf 호출하고 edx add edx에 10을 더한다. 자, 하나씩 실행하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 실행했을 때 15가 나왔어요. 두 번째 거 실행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인티저라는 값을 로컬로 봐야 되나? 아마 딱히 로컬로 애가 변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64비트라서 이거 읽기가 EDX가 사실상 여기서 계속 애가 값이 솔직하게 말하면 이 EDX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인티저 스태틱의 주소입니다. 애가 그 스태틱으로 해서 정적인 수명을 갖게 되어서 주소를 갖게 되었다 라고 보셔도 되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보면 답이 19랑 확인할 수 있죠. 19 계산하는 법 10 더하기 9죠. 뭐 10 같은 경우에는 뭐다? 16이다. 그럼 16 더하기 9는 뭐다? 25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25란 값에서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EDX를 더했어요. 그럼 여기서 로컬 보시면 23 나오죠? 이거 심진수 표시를 또 이렇게 나오네. 심진수 23이니까 아마 35일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35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보고 싶다면 이 X86을 한번 바꾸는 것도 솔직하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보기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려나? 조금 더 주소 길이가 좀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봅시다. 먼저 이 주소에서 값을 가져와요. 그럼 이 주소에는 처음에 뭐가 저장돼 있냐? 5가 저장돼 있다. 그래서 5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5에 10을 더하고 그 값을 넣어가지고 스택에 그 스택에 넣은 걸 다시 이 x 값은 주소를 통해서 값 업데이트하고 15로 그 다음에 프린트f 호출해서 출력하고 이러한 구조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역과 지역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역의 부분은 조금 많이 나중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전역과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법. 자, 지역 변수. 함수 아니거나 블록, 중괄호 안에 있으면 지역 변수다. 그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역으로 볼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보고. 그래서 자료형 같은 경우에는 보이드가 아까 이제 반항형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 보이드 포인터 해가지고 그냥 주소만 저장하는 그러한 포인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캐릭터, 문자 저장하는 놈, 숄트, 인티저 이런 놈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자료형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료형들도 이렇게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이 포인터 같은 경우가 이제 주소를 갖게 되는 건데 일단은 X86 4바이트 주소 체계에서는 4바이트 8바이트 주소 체계에선 8바이트 우리 도스 일강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 나온 것처럼 옛날 도스 시절에서는 2바이트 16비트 프로그램 시절에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고 이
실체적 같은 게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리틀 엔디안, 빅 엔디안도 조금 더 확장해 갈 거다. 자, 캐릭터는 기본이 하나, 숄트는 2개, 플롯은 4개, 더블은 8바이트다. 자, 8바이트 하고서 그냥 8개가 봐도 돼요. 그냥 이야기 편하시려고. 자, 대입. 대입 같은 건 뭐냐. 여기 식을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D1을 선언해 놓고 이 밑에 거,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값을 넘겨서 이렇게 하는 걸 대입. 그럼 초기화는 어떤 식이냐? 그냥 바로 이 선언과 동시에 같이 넣는 걸 우리는 초기화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